혹시 오늘 새벽에도 이유 없이 눈이 번쩍 떠지지 않으셨습니까? 창밖은 아직 어두운데 내 머릿속만은 이미 환하게 불이 켜져 버린 것처럼 여기저기서 생각들이 몰려오고, 조용히 자야 한다는 마음과 달리 가슴은 괜히 두근거리고, 다시 잠을 청하려 해도 깊은 마음속 어딘가가 계속 깨어 있는 듯한 느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다시 누워 몸을 뒤척여도 어느 한 곳 편안하지 않아. 결국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그 지독한 피로감. 이미 너무 오래 겪어온 고통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없어지는 거라고. 내가 원래 예민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 불면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숙제라고. 하지만 저 시니어 건강 연구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를 먹어도 잠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능력이 여러 요인들로 인해 흐려졌을 뿐입니다. 되살리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그 능력을 끄집어내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과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수면제를 떠올리게 하는 어떤 약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멜라토닌 몇 밀리그램을 더 먹어라, 혹은 어떤 보조제를 사서 드셔보라는 식의 간단한 조언도 아닙니다. 이 영상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수면 시스템을 다시 깨우는 과학적 과정을 설명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굳어있던 한 가지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풀리면 지금 당장부터라도 나는 다시 편안히 잘 수 있겠구나라는 강력한 희망이 생겨날 것입니다. 저는 수면에 관한 수많은 시니어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새벽에 자동처럼 깨지는 분들, 밤에 걱정이 많아 잠을 못 이루는 분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몇 번씩 깨는 분들, 잠들었다가도 꿈을 너무 많이 꾸어 아침이 피곤해지는 분들. 이 모든 경우에 가장 깊은 뿌리에는 몇 가지 공통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메커니즘을 아주 쉽게, 그러나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많은 분들이 이미 시도해 보셨을 마그네슘 요법. 그런데 여기에 아주 단순한 한 가지를 더했을 때 수면의 질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지는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방 어디에나 있는 아주 익숙한 식재료, 바로 꿀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단순해 보여서 의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이해하시면 아마 지금까지 왜 아무리 노력해도 깊은 잠을 자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짧은 참여 부탁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신 이유는 단 하나, 잠 때문에 삶의 활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일지도 모르겠다는 작은 느낌이 드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거나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드릴 여러 건강 연구 인사이트를 훨씬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한 구독 요청 때문이 아니라 수면 회복은 오늘 한번 듣고 끝내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해야 몸의 리듬이 회복됩니다. 그 여정을 제가 옆에서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의 불면은 잘못된 습관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 어떤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수면을 관리해야 할 여러 요소들이 단순히 원래 자리에서 조금씩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몸은 매일 밤마다 수면을 준비하기 위해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들을 차근차근 밟습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지고 새벽에도 쉽게 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어딘가 하나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나머지 과정 전체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의 톱니바퀴가 멈추면 기계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많은 시니어 분들의 수면 패턴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세로토닌 부족입니다. 세로토닌은 낮 동안 햇빛과 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감정, 안정 물질이자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변하는 수면의 재료입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멜라토닌을 아무리 보충해도 깊은 잠이 오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어긋남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활성입니다. 이 호르몬이 밤에도 계속 높게 유지되면
우리 몸은 지금은 자도 되는 시간이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경계 태세를 풀지 못합니다. 이것이 새벽겜을 반복하게 만드는 두 번째 어긋남입니다. 세 번째는 뇌의 에너지 불균형입니다. 밤새 우리 뇌는 계속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부족하면 뇌는 강제로 우리를 깨워 에너지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새벽에 예고 없이 눈이 떠지는 세 번째 어긋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어긋남이 바로 신경과 근육의 긴장입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긴장, 불안, 통증들은 몸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잠들기 직전까지도 몸이 약간씩 굳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잠들어도 자는 듯 안 자는 듯 얕은 잠만 유지됩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는 순간 불면은 단순한 잠 문제가 아니라 전신의 리듬이 흐트러지는 복합적인 문제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이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연구에서 이 네 가지 시스템을 부드럽게 되살리면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숙면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결과들을 확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점이 바로 마그네슘과 꿀의 조합입니다. 이제 곧 이어질 제2부에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네 가지 문제를 하나씩 풀어내는지 그 숨겨진 과학을 본격적으로 밝히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히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내 문제의 시작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다시 잠을 되찾겠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마음속 다짐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수많은 행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다짐을 남기면 실천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우리가 평생 동안 오해해왔던 불면의 진짜 원인을 과학적으로 하나씩 풀어보는 제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왜 우리의 잠이 사라졌는지 그 뿌리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은 불면의 원인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잠이 안 온다.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든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 하지만 이 설명은 마치 장독대 위에 눈에 보이는 먼지만 닿고 그 아래 깊숙이 쌓여있는 곰팡이는 바라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시스템 전체의 균열입니다. 불면은 단순히 잠이 안 와요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네 가지의 복잡한 생체 리듬이 동시에 어긋난 거대한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이해하는 순간 불면의 퍼즐은 비로소 완전한 그림을 드러냅니다. 먼저 이 네 가지가 어떤 흐름으로 연결되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작은 요청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지금부터 나올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다. 왜 이제야 알게 된 건가라고 할 정도로 수면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좋아요를 한번 눌러두시면 이제부터 이어질 설명이 훨씬 또렷하게 기억될 것입니다. 좋아요는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내용을 꼭 이해해보겠다는 작은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몸은 낮 동안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밝은 빛을 보고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뭔가에 집중하고 기분 좋게 웃고 생각하고 걷고 이 모든 행동이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작은 점화 스위치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환경이 바뀔수록 이 점화 스위치가 차례차례 꺼지기 시작합니다. 야외에 나갈 일이 줄어들고 햇빛을 쬐는 시간이 줄어들고 하루 중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몸의 수면 제조 공장이 원료 부족에 빠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변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멜라토닌도 부족해지고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우리의 뇌는 밤이 와도 밤이라는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눈은 피곤한데 정신은 자꾸만 깨어있는 것 같다. 자는 것 같은데 깊이 자는 느낌이 없다. 잠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 세로토닌이 부족한 하루는 멜라토닌이 부족한 밤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밤에만 집중하는 수면 관리법은 절반의 해답에 불과합니다. 그럼 세로토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는 무엇일까요?
그 재료가 바로 트립토판입니다. 트립토판은 고기, 생선, 달걀, 콩류, 견과류 등에 포함된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문제는 이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가기 매우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뇌는 혈뇌장벽이라는 매우 엄격한 문지기가 지키고 있습니다. 외부 물질을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기 위해서죠. 이 장벽을 통과하려면 트립토판은 수많은 다른 아미노산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쟁에서 트립토판은 늘 밀립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덩치가 크고 이동 속도도 느린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쉽게 떠올려 보실까요? 콘서트장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출입구 앞에서 서로 밀고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체구가 작은 사람은 대열 사이에서 밀려나 좀처럼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트립토판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즉, 트립토판이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니 세로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하고 세로토닌이 부족하니 멜라토닌도 부족해져 결국 밤에 깊게 잠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그래서 내가 아무리 단백질을 챙겨 먹어도 잠은 그대로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지 마시고 댓글에 원인을 드디어 찾았습니다라고 적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실천력은 급격히 강해집니다. 자, 이제 다음 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낮에는 우리를 각성시키고 활력을 유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호르몬입니다. 문제는 이 호르몬이 밤에도 내려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걱정, 불안, 쌓여있는 스트레스, 풀리지 않은 고민들. 이 모든 감정들이 코르티솔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높은 코르티솔은 특정 시간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새벽입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이 시간은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올라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평소보다 높아져 있는 경우 우리 몸은 지금은 위험하다, 깨서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새벽에 깨는 건 나이가 들어서. 그래, 내 잠이 원래 얕아서. 그래,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오해한 것입니다. 너무 오래 긴장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밤에도 경계 태세를 풀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축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 진짜 실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잠들기 직전 몸의 어딘가가 미세하게 당기거나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거나 다리가 찌릿하게 긴장되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신경과 근육이 낮 동안 받은 자극을 아직 완전히 풀어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작은 긴장이 밤까지 이어지면 몸은 아직 잠들면 안 된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잠은 오더라도 얕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의 과도한 흥분을 진정시키는 데 관여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종아리에 쥐가 나거나 다리가 저릿하거나 몸이 완전히 풀리지 않아 계속 뒤척이게 됩니다. 불면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낮에 세로토닌 부족, 트립토판의 뇌 진입 실패, 스트레스 호르몬의 야간 폭주, 신경근육의 긴장.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얽혀 하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는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악순환을 만듭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주방 안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꿀과 마그네슘의 조합입니다. 이제 곧 이어지는 제3부에서 왜 이 조합이 수면 연구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떤 과학적 원리로 작동하는지 아주 쉽게 그러나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번 더 작은 실천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내용을 들으면서 내 불면은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라는 안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두세요. 그 한 번의 행동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제 나는 회복을 시작한다는 선언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가 수년 동안 수면 연구를 하며 가장 놀랐던 지점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가 앞에서 불면의 네 가지 기반 구조를 설명해 드렸죠. 세로토닌 부족, 트립토판 경쟁, 스트레스 호르몬, 신경근육의 긴장.
이 네 가지는 겉으로는 흩어져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큰 원처럼 연결되어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잡한 구조 전체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꿀과 마그네슘의 조합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의심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해결책일수록 그 안에는 더 깊은 과학이 숨어 있는 법입니다. 혹시 이 부분이 궁금해지신다면 잠시 아래에 궁금합니다라고 적어보세요. 이런 작은 참여 하나가 여러분의 실천 의지를 크게 높여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꿀은 단순한 당이 아니다.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는 천연 스위치. 자기 전에 꿀 한 숟가락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셨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꿀 속에는 천연 포도당이 들어있습니다. 이 포도당이 혈액으로 아주 천천히 흡수되면서 우리의 혈당을 살짝 아주 부드럽게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인슐린을 소량 분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 인슐린의 다음 행동입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여러 아미노산들에게 지금은 근육으로 이동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트립토판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미노산들이 근육으로 이동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쟁자가 사라진 트립토판은 뇌의 좁은 문을 마치 귀한 손님처럼 여유있게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꿀은 단순히 달콤한 음식이 아니라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는 천연 열쇠이자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트립토판이 뇌에 충분히 들어가면 세로토닌이 넉넉하게 만들어지고 밤이 되면 세로토닌은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꿀 한 숟가락은 멜라토닌을 직접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멜라토닌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 통로를 확보해주는 것. 이 원리를 이해하신 순간, 그래서 꿀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퍼즐이 딱 맞춰지실 겁니다. 혹시 이 설명이 이해되셨다면 이해했습니다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 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주는 간의 연료다. 꿀의 두 번째 역할은 코르티솔 수치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면증을 겪는 분들에게 특히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밤 동안 우리 뇌는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매우 많은 일을 합니다.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정리하고 낮 동안 받은 충격을 정돈합니다. 이 과정에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밤 사이 간에 저장된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간의 연료 탱크가 거의 빈 상태로 잠드는 것이죠. 연료가 부족하면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험하다. 에너지가 부족하니 몸을 깨워야 한다. 그러면서 코르티솔이 급격히 분비되고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꿀은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합니다. 꿀의 천연 포도당은 간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 글리코겐은 밤사이 뇌가 사용하는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충분한 글리코겐이 저장되어 있으면 뇌는 오늘은 에너지가 충분하구나. 안심하고 자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 코르티솔을 억제합니다. 그 결과 새벽 2시, 3시에 갑자기 깨는 일이 줄어듭니다. 수면 연구에서 이 원리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뇌가 충분한 연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자는 것과 부족한 상태에서 자는 것은 수면의 깊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해한 내용을 손가락으로 표현해보는 그 작은 행동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셋. 마그네슘이 해야 하는 역할. 신경을 진정시키고 근육을 풀어주는 천연 완화제. 이제 꿀과 함께 해야 할 또 한 축, 바로 마그네슘을 이야기해야 할 시간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수백 가지 생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특히 수면과 관련해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 신경계 진정. 마그네슘은 가바라는 신경물질의 작용을 도와 뇌의 흥분을 가라앉혀줍니다. 하루 종일 켜져 있던 스위치를 이제 꺼도 좋다라고 말해주는 역할이죠. 둘. 근육 이완.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풀리지 못하고 밤에 쥐가 나거나 근육이 뭉쳐서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근육 경직이 수면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마그네슘은 몸을 재우는 역할을 하고 꿀은 뇌를 재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비로소 마음과 몸이 동시에 잠든다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넷. 꿀과 마그네슘이 함께해야 하는 이유. 둘 중 하나만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시너지. 꿀만 먹는다면 트립토판 통로는 열리지만 몸은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마그네슘만 먹는다면 몸은 이완되지만 뇌에는 멜라토닌 재료가 충분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을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꿀과 마그네슘은 하나는 뇌를, 하나는 몸을 안정시키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채워주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앞 영상에서 수면제를 대체할 가장 강력한 조합으로 꿀과 마그네슘을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혹시 이 조합을 오늘 밤 바로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실천력을 2배로 높여줍니다. 5. 생꿀과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라는 조건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꿀이라면 아무 꿀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마그네슘이라면 아무 마그네슘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꿀은 반드시 생꿀이어야 합니다. 생꿀에는 효소, 비타민, 미네랄이 살아있으며 혈당 변동이 완만하게 올라가 트립토판 이동의 가장 이상적인 패턴을 만듭니다. 정제꿀은 열을 가하면서 효소가 대부분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작용을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마그네슘도 반드시 글리시네이트 형태여야 합니다. 이 형태는 흡수율이 높고 위장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글리신 자체가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생꿀과 글리시네이트는 꿀잠을 이루는 가장 과학적인 조합입니다. 6.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며 왜 이 조합이 수면 연구에서 특별한가? 정리해보면 꿀은 트립토판의 통로를 열고 간의 연료를 채워주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안정시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을 진정시키고 근육을 풀어주고 몸 전체를 잠들 준비 상태로 만들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우리 몸의 4가지 불면 루프를 동시에 끊어내고 밤의 리듬을 정상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수면제를 먹지 않고도 다시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 오셨다면 이 조합은 그 답에 가장 가까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지나 드디어 알고 있는 것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도착했습니다. 수면 연구자로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늘 강조해온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원리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루틴은 많은 분들을 다시 깊은 잠으로 안내했던 가장 검증된 실천 공식입니다. 오늘 밤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세세한 단계 하나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준비가 되셨다면 아래 댓글에 저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 한 문장이 실천 성공률을 크게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 잠들기 1시간 전에 황금 루틴. 꿀과 마그네슘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첫 단계. 이 방법은 단순한 듯 보이지만 여러분의 뇌와 몸이 동시에 잠들기 위한 가장 과학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먼저 시계를 보시고 평소 잠드는 시간에서 1시간 전을 정확하게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10시가 바로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1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잠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시간대에 해야 할 일은 단 3가지입니다. 첫째, 생꿀 한 차숟가락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녹여 천천히 마신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꿀 속 효소가 파괴되고 너무 차가우면 위장이 놀라 소화가 방해받습니다. 손등에 닿아도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꿀을 저으며 녹일 때 이 한 잔이 오늘 내 뇌를 편안하게 해준다 라는 마음으로 마셔보세요. 마음가짐도 실제 생체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꿀은 뇌의 연료를 채워주는 동시에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 과정을 이해한 채 실천하면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둘째,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200에서 400mg을 함께 섭취한다. 마그네슘 종류는 꼭 글리시네이트여야 합니다. 흡수율이 높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글리신과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이신 분은 200mg으로 시작해 보시고 며칠 뒤 몸이 편안하다면 300 또는 400mg까지 조절하시면 됩니다. 마그네슘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근육 경직을 완화하며 온몸을 잠들 준비 모드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꿀물과 마그네슘을 먹은 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한다. 잠들기 직전 체온이 아주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 우리 몸은 깊은 잠으로 빠져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꿀과 마그네슘을 섭취한 뒤 가벼운 샤워나 따뜻한 물수건으로 목 뒤를 덮어주면 잠들 준비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둘, 빛과 소리를 제거하는 침실 준비 루틴. 멜라토닌 생성 환경을 만드는 과학적 정돈법. 아무리 생꿀과 마그네슘을 잘 챙기셔도 침실 환경이 밤이라는 신호를 전달하지 못하면 우리 뇌는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침실 정도는 치료가 아니라 멜라토닌 생성의 필수 단계입니다. 첫째, 불빛을 최대한 줄인다. 조명은 우리의 뇌에게 아직 낮이야라고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텔레비전, 스마트폰, 태블릿의 빛은 멜라토닌 생성을 강하게 방해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1시간 전 전자기기 사용은 멜라토닌 분비량을 절반 가까이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라도 다짐해 보세요. 둘째, 침실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한다. 너무 따뜻한 방은 잠을 방해합니다. 뇌가 체온을 떨어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을 조금 열어두거나 이불을 조금 더 가볍게 덮어보세요. 셋째, 침대는 누워서 쉬는 곳으로만 사용한다.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는 습관은 침대를 휴식 장소가 아니라 각성 장소로 뇌가 학습하게 만듭니다. 침대는 오직 잠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해 주세요. 이 행동 하나가 수면 리듬을 크게 회복시킵니다. 혹시 이 부분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달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셋,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미세 루틴. 신경이 잠들 준비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 꿀과 마그네슘이 체내에서 작용하기까지는 약 1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몸을 더 부드럽게 풀어주는 루틴을 추가하면 효과는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제가 어르신들에게 가장 많이 권하는 루틴은 아래의 3가지입니다. 첫째, 5분간 어깨 내리기 호흡. 의자나 침대에 편안히 앉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어깨를 최대한 올리고 내쉴 때는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5분 반복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근육 긴장을 눈에 띄게 낮추는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둘째, 종아리 이분 압박 풀기. 낮 동안 가장 많이 긴장을 쌓아두는 곳이 종아리입니다. 종아리를 양손으로 가볍게 눌렀다가 힘을 빼고 털어주세요. 이 2분만으로도 쥐가 나는 원인이 크게 줄어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눈을 감고 오늘 가장 감사했던 한 가지를 떠올린다. 이 루틴은 단순한 심리 요법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실제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심리 안정이 아니라 생리적 안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 연구에서는 이 루틴을 함께한 분들의 숙면 성공률이 꿀마그네슘만 섭취한 분들보다 약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넷, 60대 이후 시니어를 위한 맞춤 조절법. 위장 기능 혈당 호르몬 변화를 고려한 섬세한 루틴.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속도, 위장 활동, 간 기능, 호르몬 균형이 모두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령에 맞는 조절이 필요합니다. 첫째, 속이 약하신 분은 마그네슘 시트레이트로 시작. 글리시네이트가 가장 좋지만 초기 속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시트레이트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다만 수면 자체에는 글리시네이트가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둘째, 당뇨가 있으신 분은 생꿀 반 차숟가락으로 시작. 혈당 변화를 최소화하면서도 트립토판 이동 메커니즘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갱년기 여성은 꿀과 마그네슘을 꾸준히 동일 시간에 섭취. 호르몬 변동이 심할수록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밤에 쥐가 자주 나는 남성은 마그네슘을 아침 저녁 분할 섭취. 하루 동안 마그네슘을 꾸준히 유지하면 근육 긴장이 밤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섯, 이 방법이 효과가 없었던 분들이 공통으로 저지른 4가지 실수. 수면 루틴을 알려드릴 때 저는 항상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래 4가지는 실제로 어르신들이 자주 실수하시던 부분입니다. 첫째, 잠들기 직전에 허겁지겁 꿀을 마시는 경우. 이렇게 하면 혈당 변동이 불규칙해져 오히려 각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시간 전입니다. 둘째, 집에 있던 정제꿀을 사용하는 경우 정제 과정에서 효소가 거의 파괴되어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겉모습은 같아도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셋째, 산화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경우 흡수율이 낮고 위장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면 목적에는 맞지 않습니다. 넷째, 낮 동안 햇빛을 거의 보지 않는 경우 꿀과 마그네슘을 아무리 잘 먹어도 낮에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밤에 멜라토닌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4가지 중에서 내가 하고 있던 실수가 있다면 댓글에 고쳤습니다라고 적어주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실천을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여섯,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 단, 오늘부터 시작하자. 여러분,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라는 것입니다. 완벽을 목표로 하면 실천은 오히려 멀어집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잠들기 1시간 전 생꿀 1숟가락. 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200에서 400mg. 셋, 전자기기 끄고 몸 느슨하게 풀기. 이 3가지만 해도 3일, 일주일, 3주가 지나면서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나도 오늘부터 다시 내 잠을 되찾겠다 라고 결심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제 연구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꿀잠 루틴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그 한 문장이 수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